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중편 소설 나에게 영화 같은 사랑이입니다. 이 작품은 아름답고 감동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이 글을 쓴 작가님께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나에게 영화 같은 사랑이. 문상희. 오늘은 동행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식이다. 정든 대학을 떠나는 영희는 오늘만큼은 해방감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영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사업 컨설팅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영희는 졸업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였다. 영희가 중학교 1학년 입학 때 일이었다. 우리 영희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네. 영희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을까? 엄마, 아빠,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선생님 하려면 우리 딸 열심히 공부해서 사범대학 가야 되는데. 걱정 마세요. 이번 졸업시험에서도 제가 1등 했잖아요. 그래, 장한 우리 딸. 이제부턴 지영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 놀리지 마세요. 영희는 하늘을 쳐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사범대학 졸업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자 애할머니는 부모가 없는 영희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애동딸이었던 애할머니는 애동딸인 엄마를 낳으셨고 엄마 역시 애동딸인 영희를 낳았다. 3대가 애가로 이어진 애동딸 집안이었다. 오늘 졸업식장에도 애할머니가 축하 꽃다발을 가지고 왔다. 아이고 할매, 아직도 2월이라서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글쎄. 영희야, 내가 안 오면 어떻게 하니? 나라도 축하 꽃다발을 올 손녀에게 안겨줘야지. 안 그래? 할매요. 후배들에게 꽃다발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추운데 이 목도리라도 하세요. 영희는 하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서 할머니 목에 메어드렸다. 졸업생들은 졸업 축하 구호를 외치며 사진을 찍느라 난리 법석이었다. 할머니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서는 등 뒤로 누군가 불렀다. 어이, 이영희! 모델 섭외까지 들어온 우리 학번 최고의 미인이 파티에 빠지면 안 되지. 아, 철호 형. 나는 할매가 오셔서 집으로 가야 돼. 미안해. 영희를 부른 사람은 같은 과 학생회장 유철호였다. 영희가 대학교 3학년 때 모델 제의가 들어온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학업을 바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델 제의를 거절했었다. 연예인들의 소문이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봐왔기에 내키지도 않았다. 졸업식이 끝나고 졸업 파티에 가자는 친구들의 요청을 마다하고 할머니와 집으로 향했다. 할매요. 할매도 저도 오뎅을 좋아하니까 우리 오뎅하고 떡볶이 순대 먹으러 가요. 영희야, 오늘같이 기쁜 날 너 좋아하는 함박 스테이크 먹어야지. 너는 어릴 때 함박 스테이크를 무척 좋아했단다. 그래서 내 어미가 간 소고기에 당근과 양파를 듬뿍 넣어서 만들어 너에게 먹였지.
아이고 할매요. 오늘 같은 날은 양식집에도 졸업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 앞에 떡볶이 집으로 가요. 그래, 그러면 그러자꾸나 영희야. 영희는 기어이 할머니를 모시고 떡볶이 순대와 오뎅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들어가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쌍화차와 영희가 마실 커피를 다 가지고 소파로 갔다. 할매요. 할매 좋아하시는 쌍화차 드세요. 저 졸업 때까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학도 졸업했으니 지금부터 할머니는 제가 편하게 모실게요. 아이고, 나는 영희 네가 안 아프고 무탈하게 커준 것만 해도 고맙구나. 내 애미 애비는 내가 교폰 잡는 것을 원했지만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거라. 알겠어요, 할매요.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것도 생각해 볼게요. 영희는 어릴 적에 들은 엄마 아빠의 말씀과 할머니의 손길로 정성껏 키워주신 고마움을 마음속으로 다시금 되새겼다. 영희는 잠들기 전 하늘에 계신 그리운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며 자신을 향한 편지를 썼다. 엄마를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세상. 언제부터였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엄마가 말했지. 이 세상은 잠깐 소풍 온 거라고. 다 비워내며 살아야만 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어릴 적에 엄마가 그렇게 말했지.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 미움이 없는 마음, 그리고 화가 없는 마음, 이런 것들로 마음의 집을 지어야 해. 그게 바로 영원한 너의 집이야. 내가 세상 소풍을 끝내고 돌아갈 집인 거야. 내가 돌아갈 그곳,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가야 할 본향. 내게는 저 세상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날 기다리는 반가운 사람들, 엄마도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는 기쁜 날. 엄마 덕분에 마음 편히 살다가 왔다고. 엄마는 나의 멋진 스승님이었다고. 엄마 말씀을 새겨 들으며 살았노라고 말할 거야. 엄마를 만나면 참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엄마 사랑해요. 나의 참 좋은 엄마 사랑합니다. 영희는 초등교사를 할지 피아노 학원을 할지 망설이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피아노 학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영희는 교사 임용고시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교편을 잡으면 하루 종일 할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가 없어 피아노 학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영희는 대학교 1학년 때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선한 것이 동기부여가 되었다. 학원 준비 자금은 부모님이 영희의 미래를 위해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돈으로 학원 개설을 준비했다. 영희는 1년 동안 장소와 간판 내부 시설 전단지, 광고 등 제반 사항을 여기저기서 알아봤다. 1년 후 결국 교사보다 학원을 선택하고 집 근처 방배동에 피아노 학원을 오픈했다. 영희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계속 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영희가 피아노 학원을 오픈하고 첫 번째 수강생은 같은 건물의 만화가게 아들과 딸이었다. 원장님,
피아노 학원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드님과 따님 둘 다 수강생 등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이 피아노 학원을 가겠다고 우겼는데 마침 같은 건물에 피아노 학원이 들어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화가게는 같은 건물 2층에 마주보고 있었다. 영희는 가끔씩 만화가게에 들러 순정 만화를 빌려왔다. 사실 만화도 만화지만 첫 번째 수강생으로 보내준 것에 대한 답례로 자주 들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만화가게 윤정이 엄마가 영희를 불렀다. 원장님, 우리 건물 지하에 가수가 노래하는 카페가 생겼어요. 제가 주스 한 잔 살게요. 우리 여자끼리 내려가서 구경 삼아 주스나 한 잔 하러 갑시다. 영희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만화방 윤정이 엄마가 영희의 옷소매를 잡아 끌면서 가자는 눈짓을 했다. 영희는 굳이 거절하기도 못해서 따라 나섰다. 그곳은 현란한 조명 아래서 가수가 나와 피아노를 치며 노래 부르고 분위기가 좋았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면서 무엇을 시킬까 의논을 할 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만화방 사장님. 어머, 천수 씨 오셨군요. 누구 일행이 있나요? 아니요, 저 혼자입니다. 그냥 음악 들으면서 술 한잔 할까 해서 왔죠. 네, 그럼 여기서 같이 한잔하게 앉으세요. 아, 참, 서로들 인사하세요. 이쪽은 우리 건물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시고요. 이쪽은 우리 남편, 후배인 유천수 씨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맑은 소리 피아노 학원 원장 이영희입니다. 유천수는 훤칠한 키에 얼굴도 시원하게 잘생긴 미남이었다. 다행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와 세 사람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오늘 우연히 만났으니 제가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사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유천수 씨 덕분에 한 잔 해볼까요? 말을 끝낸 유천수는 배를 두르고 맥주와 과일 안주를 시켰다. 유천수는 일어나서 커다란 키에 허리를 굽히고 정중하게 맥주를 따랐다. 세 사람은 담소를 나누며 맥주를 마셨다. 원장님, 전 아직도 애인이 없는 총각입니다. 원장님은 제 마음에 쏙 드는 저의 이상형이고 미인이십니다. 아이, 칭찬이 과하십니다. 제 눈에는 선생님이 더 멋지십니다. 아이고,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천생연분이네. 잘해보세요. 윤정이 엄마가 나서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저 어린이 대공원 식물원이 새 단장을 해서 오픈했다는데 구경이나 하러 갈까요? 천수가 영희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전 피아노 학원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원장님, 일요일에 두 분이 가면 되겠네요, 뭐. 윤정이 엄마가 부추기며 말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 9시쯤 저기 경문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영희는 수줍어서 대답을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 세 사람은 주문한 맥주와 과일을 다 먹고 일어섰다. 원장님, 일요일 9시에 경문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테니 꼭 나와 주십시오. 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희에게 말했다.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영희는 말끝을 흐리며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천수를 보내고 2층으로 올라갔다. 원장님, 사실은 천수 씨가 우리 남편 만나러 왔다가 만화가게에서 원장님을 보고 홀딱 반했다고 했어요. 천수 씨는 우리 신랑이 학생 회장 할 때 부회장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친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차만 아가씨를 소개했는데 단번에 거절하더래요. 자기 눈에 콩깍지가 끼어야 장가를 가는 건가 봐요. 천수 씨가 원장님을 보고 콩깍지가 끼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주선을 부탁했어요. 대학교 유도부에서 운동을 한 사람이고 또 직장도 대기업 사원이에요. 그리고 천수 씨는 정읍 군수님 아들이라 명문가 자손입니다. 그런 사연을 알면 아가씨들이 줄을 설 텐데 과묵한 사람이라서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만나서 진솔하게 교제를 해보세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갑자기 받은 제의라서 지금도 얼떨떨해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좋은 남자라니까요. 나가보세요. 알겠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영희는 윤정이 엄마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왔다. 이튿날 피아노 학원에 부모님 상담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 집에 큰딸이 치던 피아노가 있어요. 큰딸은 지금 프랑스에 유학을 갔고요. 늦둥이 막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데 딸애가 피아노에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출장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피아노 시범을 보이시고 학원에 나가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주소와 전화번호 있으니 집 근처에 오셔서 전화 주세요. 집은 길 도로 건너편 경문시장 쪽이에요. 예, 일요일 아침에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영희는 처음 개원을 해서 홍보와 수강생 모집에 열중했다. 일요일 아침 수강 상담이 들어온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 피아노 학원 원장입니다. 언제쯤 찾아뵈면 될까요? 아, 원장 선생님. 언제든지 오셔서 벨을 눌러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영희는 천수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채 경문시장 쪽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바로 육중한 철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영희는 깜짝 놀랐다. 100평이 넘을 듯한 마당에 잔디와 소나무가 예쁘게 조경되어 있었고 차고 쪽에는 링컨 컨티넨탈이라고 쓰여있는 최고급 수입차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원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거실로 들어가자 커다란 벽난로가 눈에 들어왔고 창문 쪽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원장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춘천댁? 저번에 예주 아빠가 미국서 가져온 콜롬비아 원두커피 좀 내려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주방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한참 후 여자가 커피를 가지고 나왔다. 커피 드시면 2층에서 예주를 데리고 올게요. 네, 커피 향기가 아주 좋네요. 네, 예주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에요. 미국 출장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이것저것 사 가지고 온답니다. 그때 2층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내려왔다. 예주야,
길 건너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 원장 선생님께서 오셨다. 인사드려라. 네, 안녕하세요. 김예주입니다. 예주는 올해 몇 학년일까? 원장 선생님,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선생님, 지 언니는 다소곳한데 쟤는 남자애들처럼 축구와 운동을 좋아한답니다. 예주에게 원장 선생님 오신다고 얘기했으니 커피 드시고 시범을 좀 보여주세요.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영희는 피아노에 앉아 건반을 시험한 뒤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아다지오 포르테를 오르내리며 신들린 듯 쳤다. 그 곡은 영희가 콩쿠르에서 입선한 곡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사모님과 주방 아주머니 그리고 예주까지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원장 선생님,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이 곡으로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답니다. 예주야, 봤지? 너도 열심히 하면 원장 선생님처럼 피아노를 칠 수가 있단다. 엄마, 나는 피아노보다 축구가 더 좋아요. 엄마가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볼게요. 예주야, 잘 생각했다. 내일부터 학교 끝나면 길 건너 맑은 소리 피아노 학원으로 가거라.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예주는 그 말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춘천 때 아침에 얘기한 스테이크하고 점심 좀 차려주세요. 영희와 예주 엄마는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예주에 대한 얘기를 했다. 제가 피아노 가정교사도 붙여봤지만 얘가 연습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 학원에 보내려고요. 피아노 교습비가 1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모님. 여기 5달치 학원비와 오늘 수고비도 넣었으니 가져가세요. 영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봉투를 받아 핸드백에 넣었다. 사모님, 점심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식탁으로 갑시다. 두 사람은 식탁으로 가서 마주 앉았다. 이거 우리 한 잔씩만 할까요? 남편이 프랑스 출장 가서 가져온 최고급 보르도 와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모님. 영희는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에 구경도 하기 힘든 보르도 와인까지 마시며 놀랐다. 두 사람은 식사가 끝나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원장 선생님, 우리 예주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영희는 대저택이란 말만 들었지 막상 들어가 보고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랐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보고 또 한 번 놀랐다. 봉투에는 수표가 딱 한 장이 들어있었다. 영희도 부모님 계실 때부터 가난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난생 처음 본 100만 원짜리 수표를 쳐다보며 숫자를 몇 번이나 세어보았다. 영희는 집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영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영희 선생님, 여기에요. 경문고등학교 입구 공터에서 천수가 손을 흔들며 뛰어오고 있었다. 영희는 그때서야 화들짝 놀랐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피아노 교습생 집에 다녀오느라 시간 약속을 깜빡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영희는 어쩔 줄 몰라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이 선생님,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났으면 됐죠, 뭐.
지금이 3시인데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선생님이 원래 미인이라 멀리서도 바로 알아봤죠. 하하하하. 천수는 엉뚱한 말로 영희를 배려했다. 아니 세상에. 그러면 저 때문에 6시간을 여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미인과 데이트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요. 하하하하. 천수는 미안해하는 영희를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를 어째요 글쎄. 오늘은 늦어서 대공원 구경은 어려우니 제가 그 대신 벌칙으로 저녁을 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좋죠. 좋아요. 그럼 벌주를 내신다니까 기왕이면 명동으로 가서 멋지게 얻어먹겠습니다. 하하하하. 천수는 영희를 데리고 길 건너로 가서 영화배우 흉내를 내며 택시를 잡았다. 아저씨, 명동으로 가주세요. 천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명동 입구에서 내렸다. 자, 영희씨, 닭 대신 꽁이라고 오늘은 명동에서 놀아봅시다. 구경하면서 사고 싶은 거 얘기하시면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뭐 딱히 살 것도 없어요, 천수씨.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기왕 명동까지 나왔는데요. 천수는 영희가 오래된 가방과 목도리 한 것을 보고 이것저것 물건을 영희에게 걸쳐 보았다. 아이고, 이 핸드백이 영희 씨에게 잘 어울리네요. 영희 씨, 어때요? 이거 브랜드 상표라서 비쌀 텐데요. 아이고, 미인에게 어울리는 물건이면 제가 무조건 선물하겠습니다. 저 가난뱅이 아닙니다. 하하하하. 처음 만나서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고맙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그 고지식한 성격에 반했답니다. 천수는 핸드백과 머플러, 화장품 세트까지 한 보따리 사서 영희에게 안겼다. 자, 명동을 한 바퀴 돌았더니 배가 고프네요. 원장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밥은 벌칙으로 제가 산다고 했잖아요. 아 참, 그런데 저 기다리면서 점심도 못 드셨잖아요. 원장님, 기다리면서 빵하고 우유 사가지고 먹었답니다. 그 덩치에 빵 드셔서 되나요?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면 되죠. 옛날에 운동할 때 빵과 우유는 실컷 먹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명동 나왔을 때 쉘브르 레스토랑에서 함박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가수가 노래와 통기타 연주도 하고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가서 제가 저녁 살게요. 아, 좋습니다. 두 사람은 셀브르에 들어갔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좌석이 10,000원이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두 사람은 1시간이 지나서 차례가 되어 자리에 앉았다. 천수 씨, 뭐 드실래요? 저는 예전에 함박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뭐 함박 스테이크와 맥주 마실까요? 예, 좋아요. 잠시 후 깔끔한 복장의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천수는 잔에 맥주를 따르고 건배사를 제의했다. 우리의 청춘을 위하여. 수줍음 타는 영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건배사를 했다. 체격이 큰 천수는 벌써 다 먹었다. 천수씨, 다 드셨어요? 제 것 좀 더 드세요. 아이고, 접시에 애기 손바닥만한 게 먹을 게 뭐 있나요? 포크로 2번 찍으니까 없네요. 천수는 맥주도 떨어졌으니 맥주와 함박 스테이크 1개를 더 시켰다. 자,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좋네요. 안주도 왔으니 영희 씨도 한 잔 더 받으세요. 전 벌써 치기가 오르는데요. 호호호호.
이렇게 좋은 데 왔으니 한 잔만 더 하세요. 취하면 제가 얻고 모셔다 드릴게요. 영희는 천수가 권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본인의 주량을 넘게 마셔버렸다. 두 사람은 기분 좋게 음식과 술을 마시다 보니 거의 11시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업 종료를 알리는 노래가 나왔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가게는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종료를 하기 위해 계산을 해야 했다. 천수도 통행금지 때문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장님,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네, 천수씨. 술이 취해서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요. 오늘 술값은 여기 있으니 대신 계산 좀 해주세요. 영희는 낮에 받은 돈 봉투를 천수에게 주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10만 원도 안 되는 술값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안 되지요. 이 정도 돈은 내게도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천수는 봉투를 영희의 핸드백에 다시 넣어주고 영희를 일으켰다. 그러나 영희는 술이 취해서 비틀거렸다. 천수는 영희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다. 원장님, 제 등에 업히세요. 통행금지 때문에 얼른 집으로 가야 해요. 천수는 영희를 둘러엎고 한 손엔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길에는 늦은 시간이라서 취객들이 택시를 잡느라 아우성이었다. 어이, 택시, 택시, 방배동! 더블! 더블! 그때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노란색 콜택시가 천수 앞에 멈췄다. 손님, 지금 시간에 방배동 택시 못 잡아요. 3만 원 주시면 태워다 드릴게요. 천수는 영희 때문에도 할 수 없이 콜택시를 탔다. 일반 택시비가 5천 원 정도 하니까 거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것도 콜택시가 통행금지 때문에 차고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경문고등학교 앞에서 내려줬다. 천수는 다시 영희를 들러엎고 한 손엔 선물 꾸러미를 들었다. 원장님, 집이 방배동 어디쯤이에요? 몰라요. 너무 어지러워서 몰라요. 그런데 꼭 나 어릴 때 업혔던 할매 등짝처럼 널찍하고 따뜻해서 좋네요. 원장님, 정신 차리고 집을 좀 알려주세요. 허, 교습생도 아닌데 원장님이 뭐예요? 그냥 영희, 이 영희라고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턴 영희 씨라고 부를게요. 거봐요. 그게 듣는 사람도 더 편해요. 영희 씨, 집을 못 찾으면 학원으로 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사무실 소파에서 자도 되닌다 뭐. 예, 영희 씨, 그럼 피아노 학원으로 가겠습니다. 천수는 할 수 없이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다. 큰 길에선 벌써 12시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방범들의 후루라기 소리도 들렸다. 겨우 12시 전에 오기는 왔네요, 영희씨. 열쇠는 어디 있나요? 천수가 불어도 영희는 대답이 없었고 등짝에서 잠이 들어 새근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천수는 할 수 없이 선물 꾸러미를 문 앞에 놓고 영희를 돌려서 품에 안았다. 천수는 잠든 영희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우리 영희 씨 잠든 모습이 천사 같아요. 천사. 천수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볼에 살며시 뽀뽀를 했다. 그때서야 영희는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아니,
여기가 어디예요? 영희 씨, 집이 어디냐고 몇 번이나 물어도 모른다고 해서 피아노 학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왜 내가 천수 씨에게 안겨 있나요? 영희 씨, 학원 열쇠를 찾느라 잠시 안고 있었죠. 등짝에서 영희 씨가 잠들어서 깨워도 안 일어나서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나는 어릴 적 울 할매 등짝으로 착각해서 잠들었나 봐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잠든 영희 씨가 너무 예뻐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고, 창피해라. 부끄러워 죽겠네요. 괜찮습니다, 영희 씨. 다음에도 졸리면 업어줄게요. 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천수 씨. 우리 할매가 안 주무시고 저를 기다릴 거예요. 집으로 가야겠어요. 아니, 통행금지 시간인데 어딜 가요? 걱정 마세요, 천수 씨. 길 건너 저기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방이 3개가 있으니 천수 씨도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셔도 됩니다. 허허 참. 저는 집이 사당동이라 지금은 갈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신세를 져야겠네요. 두 사람은 방범이 있는지 살피며 영희의 아파트로 내달렸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서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셨다. 할머니는 문소리에 놀라서 일어났다. 아이고 영희야, 나는 너 들어오도록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구나. 할매요, 죄송해요. 그런데 저분은 누구시냐? 영희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천수가 나서서 말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유천수고요. 영희 씨 애인입니다. 저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천수는 대뜸 엎드려 할머니에게 절을 했다. 아이고, 우리 영희가 이제 다 컸구먼. 애인도 사귈 줄 알고 말이야. 내가 저녁 차릴 테니 이리 와서 소파에 앉게나. 아닙니다, 할머니. 저녁은 먹고 들어왔습니다. 잠든 영희 씨 업고 오느라 목이 마릅니다. 시원한 물이나 한 잔 주십시오. 그래, 잠깐만 기다려요. 천수는 할머니가 가져온 냉수를 연속해서 2컵이나 마셨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제 갈증이 좀 가시네요. 천수 씨, 미안해요. 난 어릴 적 우리 할매 등짝으로 착각해서 잠이 들었나 봐요. 영희는 그때서야 말문을 열었다. 그래, 유천수라고 그랬나? 예, 그렇습니다, 할머님. 그럼 언제쯤 결혼을 할 건가? 그때 영희가 다급하게 말했다. 할매요, 천수 씨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 주무시고 내일 일어나서 결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사위 체격도 좋고 인물도 훤하게 잘 생겼구먼. 우리 영희도 빠지진 않어. 잘 됐네, 잘 됐어. 올가을에 서둘러 결혼식을 하게나.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 늦었지만 얼른 씻고 영희 방으로 가서 자게나. 나도 졸려서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야겠네. 예,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는 얼른 자리를 비켜주었다. 아니, 천수 씨, 무작정 그렇게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영희 씨, 나는 할머니 허락을 얻은 엄연한 이 집 사위입니다. 쉿! 할매가 듣겠어요. 나는 할머니 허락도 얻었고 내일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결혼식 준비를 할 겁니다. 영희가 어쩔 줄 몰라 한숨을 내쉬자 천수는 영희를 목욕탕으로 밀어넣었다. 빨리 샤워나 하시고 잘 준비나 하세요. 영희는 하는 수 없이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작품은 어느 한 여인이 살아온 일대기를 문자로 보내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하여 쓴 작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